네, 여러분 그러면 3과의 이 문법 부분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의 문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기준이 되는 과거의 어떤 사건, 상황보다 그 이전에 발생한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절과 함께 쓰이기도 하죠.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우리 본문에 있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은 다 알고 있다라고 쌤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st my bracelets that my father had given me as a birthday present. I lost the bracelet 이라는 요 문장과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요 문장을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한번 쳐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that절은 앞에 있는 bracelet 팔찌를 수식을 해주는 거죠. 한번 떼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팔찌를 잃어버린 것과 그 팔찌는 우리 아빠가 내 생일 선물로 주신 거야 라는 요 문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팔찌를 선물하신 것이 지금 잃어버린 시점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먼저 주셨으니까 그걸 잃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과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과거의 시점보다도 그 이전에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had pp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시면 The tulips which I planted last winter blossom splendidly. 자, 튤립은 튤립인데 컴마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앞에 있는 튤립을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지난 겨울에 심었었던 튤립이 그다음에 splendidly는 호화롭게 혹은 화려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화려하게. 내가 지난 겨울에 심었던 튤립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피었어요 라는 건데 이것도 사건을 한번 떼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컴마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절을 한번 보신다면은 내가 작년에 심었었던 거와 지금 화려하게 꽃이 핀 것을 이렇게 독립적인 사건으로 한번 떼어서 보신다면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겠어요? 꽃을 심은 게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절에 보시면 심었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를 써주고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과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독립적으로 한번 떼어가지고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had 플러스 pp를 대과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경우들이겠죠.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단순히 열거될 때에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 planted tulips and they blossomed splendidly. 이 문장도 보시면 지금 and라는 걸로 그래서 and를 기점으로 얘 먼저 그 다음 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 자, after나 before와 같이 시간의 순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시간상 먼저 일어난 사건이어도 단순 과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하죠. He went to bed before I arrived at home. 자, 그래서 before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시간의 순서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after, 전이 after나 before 같은 전이나 후를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굳이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제 과거를 써줘요. 왜냐면 굳이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이 전과 후가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태여서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스톱을 해보시고 1번, 2번, 3번을 풀어오도록 하세요. 자, 지금 1번 한번 보시면은 괄호에 already랑 leav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느낌은. 그럼 그거를 빈칸에 한번 넣어보자면
When I arrived at the party. 그래서 내가 파티에 도착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문맥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내가 도착했을 때라는 요 사건과 사람들이 이미 떠났어 라는 요 사건. 자, 이 두 개 중에 먼저 일어난 것은 뭘까? 그렇죠. 요거겠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빠른 거니까 얘는 has already left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대과거를 써주는 거예요. 자, 2번도 보시면 When I met Peter, 내가 피터를 만났을 때 그는 10년 동안이나 이미 파리에 있었었어 라는 그런 문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피터를 만난 사건과 피터가 10년 동안 파리에 있었던 거, 요 사건 중에 뭐가 더 먼저 일어났을까? 당연히 두 번째 사건이겠죠. 그래서 had been을 써주시면 됩니다. be의 pp형은 been이잖아요. be, was 혹은 were 그 다음에 been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I didn't realize that somebody 어쩌고 저쩌고 my car. 자, 지금 보시면 내가 깨닫지 못한 요 상황과 누군가가 나의 차를 steal, 훔친 거, 누군가가 내 차를 훔친 요 사건을 한번 보자면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겠어요? 2번이 더 먼저 일어났겠죠. 누가 내 차를 먼저 훔친 다음에 훔쳤어? 나 깨닫지 못한 거지.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한 건 나중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had stole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 가정법 과거는 많이 쓰긴 하는데 과거 완료는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이 포맷만 외워두면 되죠. 그래서 if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had pp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컴마가 끊어주고 그리고 나서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거의 would를 많이 쓰죠. would나 could. 그 다음에 얘 뒤에는 have 플러스 pp를 써줘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앞에는 had pp, 뒤에는 would have pp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여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라는 거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If I had not fallen off the ladder, I would not have broken my leg.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 다리를 다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즉 뭐냐면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리를 다쳤어 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문장에 반대되는 거니까 나는 사다리에 떨어졌어. 그쵸? 그 다음에 I would not have broken my leg. 나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즉 나는 다리를 다쳤어 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 반대되는 일을 가정을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쌤이 얘기 잠깐 했듯이 그 조동사 과거형 뒤에 would 말고도 might라든지 coul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you had woken up early, you might have caught the school bus. If you had woken up early니까 네가 만약에 일찍 일어났더라면 이란 뜻이니까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지 못한 거죠. 이거 지금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뒤에 문장도 보시면 You might have caught the school bus. 너는 스쿨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 현실에는 너는 스쿨버스를 타지 못했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실을 반대하고 있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평서문으로 한번 고쳐보자면 You didn't wake up early, so you can't catch the school bus. 너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스쿨버스를 타지 못했지 라고 고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네요. I wish도 나오네요. I wish 다음에 주어 플러스 had pp를 사용을 해도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리고 해석할 때에는 뭐뭐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외워둘까요?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얘도 I wish 다음에 주어 플러스 had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 자, 한번 보시면 예문을 보면 더 쉬워요. I wish I had bought the tickets. 내가 만약에 그 티켓을 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즉 내가 티켓을 사지 못했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평서문으로 돌리면 I'm sorry that I didn't buy the tickets. 여기서 sorry는 나 미안해 이게 아니라 좀 유감이다, 후회돼 라는 느낌이에요. 다음에 자, 그래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이것도 스탑 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포맷 한번 복습을 해볼까? 다시 한번 보시면 if가 나오는 절에는 뭐예요? 주어가 나오고 had,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다음에는 조동사 would나 조동사 would 혹은 뭐 could, might 이런 거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와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1번 보시면 As Jack lost his wallet, he couldn't take a taxi. 그래서 그의 월렛,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택시를 타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네요. 자, 요거를 한번 과거 완료로 바꿔볼까요? 만약에 그가 이 월렛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쵸? 그는 택시를 잡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한번 가자면, 이거 좀 공식 외우는 것 같지만, 반대잖아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을 하니까, 요 로스트에다가 부정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 지금 couldn't에다가 요거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could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Jack had not lost his wallet, 만약에 잭이 그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could have taken a taxi, 택시를 잡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같이 바꿔볼게요. As it did not snow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we couldn't learn to ski. 우리는 스키를 배울 수 없었어 라는 거죠. 자, 요것도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써보면 만약에 지난 일요일에 눈이 왔더라면, 그치, 낫을 또 없애주는 거야. 눈이 왔더라면 우리는 스키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 couldn't니까 could로 또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If it had snowed last Sunday, 일요일에 눈이 왔었더라면 we could have learned to ski. 우리는 스키를 배울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볼까? I'm sorry. 요거는 I wish로 바꾸면 되겠다. 그쵸? 난 좀 유감이 좀 후회돼 라는 거예요. 데디아가. That I didn't discuss the matter with my parents then. 그때 우리 부모님이랑 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은 게 조금 유감이야 라는 거였죠. I wish 다음에는 얘도 똑같이 had 플러스 pp를 써줘야 됐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I wish I had discussed the matter with my parents then,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쌤이 최대한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막 공식처럼 뭔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언어도 과학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처음은 진짜 어색하고 힘든데 어쩌겠어. 복습하면서 외우고 또 많이 써야지 또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원래 가정법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리기도 해서 원래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